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어떤 함수냐면은 그래프를 그려보자. fx가 0과 6과 9를 실근으로 갖는 3차 함수죠. 0과 6과 그리고 9를 실근으로 갖는 3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줘야 돼요. 3차 함수니까. 이게 지금 fx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g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gx 그래프는 어떤 t라는 점으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t라는 점을 x의 범위가 지금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기 때문에 t를 이렇게 하나 뭐 잘라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t라고 해보자. x는 t. 그럼 t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 직선입니다. 이거 어떤 직선이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 요거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같은 거죠.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즉 기울기가 m이고 기울기 값이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요걸 해석해 볼게요. 여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t, ft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근데 t, ft면은 요 점 아니니? 요 점이 t, ft인 거지. 요 점 자체가. 근데 요 점을 지나면서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잘못 썼네. 요거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t, ft를 지난다.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기 때문에 다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요 그래프라면은 그래프의 넓이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이겠어? 당연히 요 t, ft가 마이너스 1을 갖는 직선 있죠. 그게 바로 접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직선이 요렇게 돼서 바로 접하는 순간 있죠? 요때가 넓이가 최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점점 넓어지는 거 보여요? 넓이가 계속해서 두 번째 거에서는 요렇게 넓이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거에서는 요렇게 넓이가 되는 건데 마지막에 접할 때는 그래프의 넓이가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게 최대가 되는 거. 무슨 논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지, 접하는 순간에서. 그러면 f 프라임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줘야 되니까 미분해 주시면은 일단 fx식부터 구해야겠죠? fx식 같은 경우는 9분의 1 x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6, 9, 54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미분했을 때 앞에 거 미분 9분의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4 그 뒤에 거 미분하시면 9분의 1 x 곱하기 2x 마이너스 15가 돼야겠죠. 그럼 얘는 9분의 1로 묶일 겁니다. 9분의 1로 묶이고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4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5x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9분의 1에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4가 되겠죠. 그럼 여튼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플러스 9를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4는 마이너스 9라고 쓸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63이 되므로 양변을 3으로 나눠줬을 때 식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x-3, x-7. 근데 우리 요 두 가지 x 값에서 이게 결국에 t의 값이거든요. f 프라임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사실 계산하신 게 t-3 곱하기 t-7이에요.
쌤이 잘못 쓴 겁니다. 그럼 t의 값은 3 또는 7이므로 지금 실제 범위 0부터 6까지 범위에서는 나올 수 있는 t 값이 플러스 3밖에 안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x축 그려주시고 0 그리고 6 9를 지나는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인데 t의 값이 3이죠. 그럼 대충 여기 정도에 찍힐 건데요.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그지? 근데 그 직선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은 저 식이 마이너스 x 빼기 3 플러스 f3이 되는 거지, 그지? 직선이. 근데 우리 f3을 구해보시면은 여기다 대입해보자. 그럼 f3이 얼마냐면 3분의 1 곱하기 9 마이너스 45 더하기 54니까 계산하시면 6 나오죠? 그래서 3,6이라는 점을 지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3 플러스 6이 되고 전개해보시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될 거예요. 즉,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x절편이 9죠? 그래서 여기서 딱 만나야 돼요. 그럼 그래프의 넓이라는 거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0부터 3까지는 fx를 정적분하시면 되겠죠? 0부터 3까지는 fx를 정적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부터 여기 9까지는요. 직선과 이렇게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요 넓이기 때문에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얼마? 6. 세로의 길이도 6이죠. 왜냐면 3,6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밑변과 높이가 둘 다 6이니까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셔서 얼마죠? 18이 돼야겠네요. 그럼 요거 지워주시고 이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0부터 3까지 fx 정적분 해보자. fx가 얼마였지? 9분의 1 x제곱 0부터 3까지 9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곱해주면 3분의 5x죠. 3분의 5x 플러스 6x 세제곱이구나. 더하기 6x 요거죠. 요거의 dx 좀 계산이 빡센데 정적분 하시면 36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9분의 5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니까 3부터 0까지 대입하시면 3을 넣었을 때 36분의 9 곱하기 9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27에서 3 곱하면은 9 나눠주면은 15. 마지막 거는 2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9, 4 약분되고 4분의 9 더하기 12. 근데 맨 뒤에 18이 더해져 있으니까 18 더해서 30 더하기 4분의 9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4분의 129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3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B의 길이가 3이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루트 13. 그 다음에 AD 곱하기 DC의 값은 9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각은 60도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BC의 넓이라는 것은 여기 넓이가 S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 S2는 ACD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가 S2 이렇게 주어져 있고 ACD의 외접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쌤 같은 경우는 외접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사인 법칙을 좀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물어보는 게 ADC의 각도분의 R이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둡시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인 법칙을 이용했을 때 사인 세타분의 자 AC의 길인데 요게 2R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A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C는 X라고 둔다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마주보는 변의 제곱 13은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코사인 60도지. 그럼 13은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가 돼야겠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0이니까 x의 값은 얼마?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지. 그럼 x의 값은 4가 나왔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4는 2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r 사인 세타의 값이 플러스 2가 되겠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넓이가 주어진 이유도 있을 거야. 그럼 넓이는 우리가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주보는 여기 두 개 곱 12 곱하기 끼인 각이니까 사인 60도죠. 그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일 거고 계산해 주시면 3루트 3이겠네요. 그 다음에 S2라는 녀석은 AD 곱하기 CD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니네. 그지? 얘 곱하기 얘가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였네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겠지? 이게 S2야. 근데 지금 S2의 넓이, 즉 2분의 9 사인 세타라는 값은 6분의 5를 S1에다 곱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계산했을 때 사인 세타라는 값은 여기다 9분의 1을 곱하시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 9분의 1을 곱해주자. 그럼 계산했을 때 9분의 5루트 3이라는 값이 튀어나오겠죠. 자, 그럼 사인 세타도 구했으므로 r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r 값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9분의 5루트 3 곱하기 r이 2가 되므로 r이라는 값은 얼마죠? r이라는 값은 5루트 3분의 18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사인 세타 값 9분의 5루트 3 분의 r 요걸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분의 5루트 3분의 18이니까 번분수 계산을 해줘라. 그러면 내항의 곱은 25 곱하기 3이니까 75, 외항의 곱은 18 곱하기 9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약분되죠? 3으로 좀 약분을 해주면은 3으로 약분돼서 분자는 얼마가 돼요? 54가 돼야 되고 분모는 3으로 나눠주면 2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답은 얼마?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자, 14번 계속해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쪼개진 함수죠. 쪼개진 함수고 일단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당연히 그려보고 계속해서 문제를 파악을 해보자. 우선 x축, y축을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fx를 분석해 보시면 f'x가 6x제곱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에서 실근을 갖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 대값을 가져야겠네. 대입해보자.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얼마죠? 5. 그리고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는요, f1은 2 빼기 6 플러스 1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요 녀석의 y절편 같은 경우는 0,1입니다. 0,1에다 찍어주셔야 되고, 그럼 그래프 개형이 3차 함수인데 x세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요런 모양으로 그려줘야겠지, 그지? 근데 x가 2일 때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끊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니까 5죠. 그럼 얘는 요거 살짝 지워보고, 이건 다 썼으니까 이제 x가 2일 때 5를 지나야 돼. 그럼 얘가 요렇게 요 점을 지금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x가 2보다 클 때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요 녀석은요. 식이 요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ax-2 x 빼기 b 플러스 9.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2랑 b를 실근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왜 아래로 볼록이냐면 애초에 문제에서 a와 b의 값은 자연수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y방향으로 9만큼 들어 올린 거지, 그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y는 9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y는 9를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 선이 이제 y는 9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실근을 E랑 B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E랑 플러스 B를 두 실근으로 갖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E를 가져야 되고요. B는 어디 가질지 몰라. 근데 B는 자연수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 찍힌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릴 거는 X가 2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되니까 요 그래프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Y는 K를 그어서 지금 요게 무슨 얘기냐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T인데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요거 다 더했을 때 9가 되도록 해라 라는 얘기예요. 개수가. 그걸 만족하는 K의 값이 딱 하나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얘들아 여기다 Y는 K를 그어볼까? 아무 데나 그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Y는 K를 그어보면은 함수값은 몇 개 만나죠? 함수값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 만나죠. 근데 그 함수를 조금 위로 올려볼까? 우극한이니까 아주 조금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세 개 만나죠. 그리고 좌극한을 해도 세 개 만나죠. 그럼 얘는 전부 다 세 개인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그럼 9가 되네? 그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K값은요, 너무나도 많아.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이에 다 존재하는 거야. 그지? 어쩔 때? 2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질 때.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지금 여기 Y는 K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되게 하면 안 돼. 그럼 여기에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요거 잠깐 지워보고 위에도 지워주고 그럼 일단 2는 확정근인데 나머지 한 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프 개형이 여기가 지금 전부 다 3개가 만나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지금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요걸 전부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최소한 요렇게 전부 다 그려져야 돼요.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딱 봐도 눈치를 채야지. 이게 여기 꼭지점인데 얘가 한없이 내려가도 지금 그럼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K의 값이 딱 하나 존재하려면 여기 보이니? 여기? Y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서 뭔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그지? 그럼 일단 해봐야 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해봐야지. 그럼 얘는 2차 함수 꼭지점을 마이너스 3 Y 값을 마이너스 3으로 잡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일단 여기 사이에서는 5개 만나버리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 만족 안 해요. 알겠죠? 아까 만족했던 거는. 그럼 이제 여기서는요. 함수값은 하나, 둘, 셋, 3개 만족합니다. 함수값은 3개. 그럼 위로 잠깐 올려볼까? 우극한 구해볼까? 우극한은 몇 개? 우극한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우극한 같은 경우는 5개입니다. 얘를 그럼 조금 내려볼까요? 그럼 얘를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려보시면은 하나밖에 만나지 않죠. 어디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얘네 다 더하면 얼마지? 9가 되네? 그죠? 그리고 얘가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는 요게 전부 다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K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 버리면은 요걸 만족하는 게 다도해서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겁니다. 유일하게 9를 만족시키는 순간이 바로 Y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K가 마이너스 3일 때 유일하게 만족하더라. 그 얘기는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여기 찍힌다는 얘기인데, 우리 2차 함수의 추계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추계방정식. 이 x가 2일 때와 x가 b일 때의 평균값이지. 그래서 2분의 b 더하기 2가 돼야 되거든요. 요 녀석의 x좌표는. 근데 그 x좌표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어떤 점을 지나는 거야? 2분의 b 더하기 2, 마이너스 3.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누가? 2차 함수 y는 a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b 플러스 9라는 2차 함수가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자.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a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얘도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9.
이항시키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좀 곱해주자.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 뒤에 있는 요 마지막 항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12가 될 수 있고 오른쪽 식은 a 곱하기 4분의 b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오죠? 결론적으로는 a 곱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걸 만족하는 지금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48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제곱수거든요. 얘 제곱수입니다. 그럼 제곱수는 뭐뭐뭐 있을까? 48의 약수 중에서 제곱수 16, 그리고 4, 그리고 1 이렇게 3개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 좀 구해보시면은 만약에 b-2의 제곱이 16이 되면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지. 얘는 b-2의 제곱이 4가 되면 a의 값은 12가 돼야 되고요. b-2의 제곱이 1이 되려면 a의 값은 48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a 더하기 b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얘가 제일 크지 않을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그지? 그래서 a의 값은 48이고 b-2의 제곱이 플러스 1이니까 b-2는 풀마 1인데 b의 값은 지금 양수, 자연수죠. 그래서 3 또는 1. 그럼 이 중에서 최대값이 돼야 되니까 b는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 답은 51이 돼야겠죠. 그래서 몇 번 체크해주면 되는 거지? 1번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볼 건데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었던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열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A6 더하기 A7이 3이고 모든 항에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요. 첫째 항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A6 더하기 A7이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모든 항이 결국에는 자연수가 돼야겠죠. 왜냐면 첫째 항이 자연수인데 짝수면 2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N의 값이 지금 홀수 짝수로 나눈다는 얘기는 AN이 전부 다 자연수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연수가 아니면. 왜냐면 짝수 아니면 홀수 요거 두 가지는 다 합해서 자연수인 거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AN은 자연수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그럼 A6가 1이고 A7이 2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A7이 2면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A7이라고 해볼까?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A6는 홀수인 경우에는 2의 거듭제곱이고, 그러니까 2의 A6승인 거지. 또는 짝수인 경우에는 2분의 1 A6가 되는 건데, A6가 만약에 4면은 이거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A6는 1이라고 주어졌네. 그럼 A6는 홀수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2의 1승. 다음 항 됩니까? 되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A7이 2고 A6는 1. 만족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뻗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A6가 1일 때 A5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나뉘겠죠. 그래서 A5가 짝수일 때는요. 짝수면은 얘가 2분의 1에서 1이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A5는 얼마? 2가 돼야겠네. 또는 이제 A5가 홀수일 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홀수에서 거듭제곱에서 1이 될 수 있을까요? 2의 빵승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지. 지워주시고.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럼 이제 A5가 2라면은 A4는 두 가지로 또 나뉠 텐데 A4가 짝수일 때 또는 A4가 홀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럼 A4가 짝수라면은 얘는 2분의 1에서 2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A4가 홀수라면은 2의 거듭제곱이 2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건 1밖에 없죠. 가능합니다. 홀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또 순서상에 뻗어나가는 거야. 두 가지로. 이번에는 A3가 짝수일 때 그리고 A3가 홀수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A3가 짝수일 때 A3가 홀수일 때. 자, 그럼 A3가 만약에 A4가 4일 때 A3가 짝수라면
2분의 1에서 4가 돼야 되니까 8이 돼야 되는 거고요. 2의 거듭 제곱에서 4가 되는 게 홀수항인데 2의 2승이 4거든요. 그럼 얘는 홀수가 아니죠. 얘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A3가 짝수일 때 요 녀석이 1이기 때문에 얘는 2배에서 2가 돼야 되고, 홀수항이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빵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순서상이 이렇게 또 나가줘야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가줘야겠네. 그럼 A2가 이번에는 짝수, A2가 짝수, A2가 홀수, 여기도 A2가 짝수, A2가 홀수. 자, 그렇다면은 A2가 짝수일 때 얘는 얼마죠? 2분의 1에서 8이 되는 거니까 16. 그 다음에 홀수 2의 거듭 제곱에서 8이 되는 거는 3승이잖아. 그럼 얘는 3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근데 누구랑 같을 거야? 이거는 얘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2에서 어떻게 나가냐는 우리가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2에서는 4랑 1로 될 수 있네? 똑같이 써주자. 계산 안 해도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두 가지로. 근데 얘는 이미 스포가 돼 있지, 그지? 4일 때는 8, 2로, 8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8만 되는 거야, A1이. 그리고 여기는 A1은 1일 때는 2밖에 안 됐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게 이미 우리가 구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새로 구해주셔야 되는데, A1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럼 짝수라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전에 게 16이니까 32가 나와야 되고, A1이 홀수라면은 2의 4승이 16이기 때문에 얘는 4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A1이 짝수라면 플러스 6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2의 거듭 제곱을 해서 3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A1의 값들은요. 하나, 완벽하게 나온 거는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넷. 이렇게 4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A7이 1이고 A6가 2일 때. 이 두 가지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A5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근데 우리가 아까 2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관찰을 해놨죠. 이렇게. 이해되니? 그거 똑같이 따라가면 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얘는 두 가지로 나눌 건데 홀수에서는 1로 됐었고 여기서는 4로 됐었던 거 위에 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속해서 따라 나가자. 그럼 여기 A4가 짝수일 때, A4가 홀수일 때, 얘는 8 또는 2는 안 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따라가면 A4가 짝수일 때는 요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2. 그리고 A4가 홀수일 때는 안 됐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8에서 똑같이 A3가 짝수일 때, A3가 홀수일 때, 그럼 얘는 16이랑 3이 나올 수 있었고 얘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A3가 짝수일 때 A3가 홀수일 때 누구누구 나왔었지? 4랑 1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다음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A2가 얼마가 나왔었죠? 딱 하나 나왔었습니다. 얼마 나왔었죠? 32 나왔었죠. 그 다음에 A3에서도 요 녀석도 하나 나왔어요. 6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하나 A2가 8, 요 녀석도 하나 A2가 2.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요 두 가지로 또 넘어가 보자. 이제 마지막이야. A1은 얘가 짝수일 때 2분의 1 된 거니까 64. 그리고 A1이 홀수일 때는 2의 5승이 30이니까 5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도 A1이 짝수일 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얘는 11을 2분의 1 해야 6 되고 2의 거듭 제곱 중에 6 없고. 자, 그 다음에 얘도 A1이 짝수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16. A1이 홀수일 때는 2의 3승이 8이니까 3. 얘도 A1이 짝수일 때는 4. A1이 홀수일 때 1. 왜냐면 2의 1승이 2니까. 그럼 나오는 값이 이렇게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전부 다 더해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전부 다 더해보자. 얘네 4개 다 더하면은 38에다가 10 더하니까 48이 될 거고요. 요 녀석들 다 더해주면 69, 1, 7, 8 요거 더하면 7, 97, 100,
105네. 그래서 105랑 48이랑 더해주면 되죠. 그럼 답이 얼마겠어? 153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주관식 문제인데요. 16번 문제 보시면 3의 x-8승은 얘도 마찬가지로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3의 마이너스 3x죠. 그럼 우리 지수 방정식에 의해서 진수가 동일해야, 그러니까 지수가, 미안해요. 그럼 지수가 x-8과 마이너스 3x가 동일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4x가 8이 돼야 되므로 x의 값은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 17번 문제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고 곱의 미분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f'x라는 거는 좌변의 미분 1이고 우변은 그대로, 그 다음에 좌변은 그대로, 우변은 미분,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여기다 지금 1을 집어넣어라. 요거니까 1 대입하시면 4 더하기 2 곱하기 2죠. 그래서 얼마? 4 더하기 4 요거니까 답은 8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8번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관계를 살펴봐라. 이런 문제인 건데 일단 시그마 1부터 AK, 10까지 AK랑 1부터 10까지 2BK-1이 같기 때문에 요 식으로 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요 식으로 만들려면은 우리 시그마 얘를 쪼갤 수가 있겠죠? 1부터 10까지 3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쪼개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 값이 지금 얘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바꿔서 쓰면은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BK-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요거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33이다.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6BK-3 플러스 BK죠. 왜냐면 시그마 구간이 같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33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7 BK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0으로 튀어나가죠. 그래서 요게 33이 되므로 7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BK가 얼마? 63이다. 그럼 양변을 7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의 값은 얼마다? 9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사인 4분의 파이 x가 fx인데 그냥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럼 f2 더하기 x는 뭐라고 쓸 수 있죠? x 대신에 사인 4분의 파이 x 더하기 2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고 f2-x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사인 4분의 파이에 2-x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 식 다 전개해보면 앞에 식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가 되겠죠. 두 번째 것은 사인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돼야겠네요. 얘가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사인 요거 일반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각변환에 의해서 사인에다가 요걸 더하면 일단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면 x가 0보다 크고 16보다 작으니까 4분의 파이 x는요. 양변에 4분의 파이를 곱하면 이렇게 돼야겠지, 그지? 이해되니? 그럼 두 바퀴가 넘어가는 거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양수라고 음수라고 따지긴 좀 어렵고요. 대신에 똑같은 걸 두 번 곱할 거니까 음수 양수는 고려 안 해줘도 됩니다. 똑같은 걸 두 번 곱할 거니까요. 그럼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코사인 4분의 파이로 각변환을 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코사인 4분의 파이 x라고 각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녀석이 지금 4분의 1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가 4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 2차 부등식 풀듯이 요 녀석을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시면 요 범위가 돼야겠죠, 그죠?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보다 작다.
단위원을 그려볼까요? 단위원을 그려보시면 코사인 t 요게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단위원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그럼 얘는 세로선 그어줘야죠.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여기서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여기 범위, 여기가 첫 번째 범위가 되겠죠. 1번. 두 번째 범위는 여기 범위가 되겠네요. 2번. 자, 그럼 첫 번째 범위는 요게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사실 얼마가 되는 거죠? x가 여기 점은 x가 3분의 파이, 즉 6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파이에서 빼주면 되죠. 그럼 3분의 2파이가 돼야겠지. 첫 번째 x 범위는요, 4분의 파이 x가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두 번째는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 그럼 양변에 4를 좀 파이분의 4를 양변에 곱해주시면 x는 3분의 4보다는 크고 또는 3분의 8보다는 작겠네요. 요게 첫 번째 범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범위도 마찬가지로 여기 점 같은 경우는 3분의 파이에다 파이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4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 점 같은 경우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는 거기 때문에 3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범위는 3분의 4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 x 그리고 3분의 5파이까지. 그럼 양변에 파이분의 4를 곱해주시면 두 번째 범위는요, 파이분의 4를 곱했을 때 3분의 16보다는 크고, 그리고 파이분의 4를 곱했을 때 3분의 20보다는 작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x의 범위가 0부터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바퀴도 다 해줘야 되는구나, 그지? 그럼 우리 한 바퀴 더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한 바퀴를 더 해주려면 4분의 파이 x의 주기가 얼마죠? 4분의 파이 x의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주기라는 것은 2파이를 4분의 파이로 나눠주는 거니까 한 주기가 8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다가 주기를 8씩 더하시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범위도 나올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범위에서는 얼마죠? 8을 더하니까 8 더하기, 근데 그냥 우리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에서 나오는 자연수 값들에다가 8씩 더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첫 번째 범위에서는 x가 2랑 3은 안 되나? 3은 안 되네요. x가 2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 범위에서는 x가 얼마죠? 3, 5, 15, 3, 6, 6과 7은 되나요? 7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다 8씩 더해서 x는 10 또는 x는 14, 이렇게 총 4개의 값이 나오겠네. 그럼 요 자연수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니까 12 더하기 20 해주시면은 32가 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3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요. 20번 문제는 fx 3차 함수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 위의 점 중에 0,0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0이 아닌 점을 a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대충 그려봐야겠네. 그럼 f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로 묶이면서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실근이 뭐야? x가 일단 0에서 실근이고요. 나머지 두 근을 m과 n이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두 근의 곱은 지금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x축을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일단 0에서 실근 하나 갖고 나머지 두 근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음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의 부호가 다른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음근에 찍어주고 둘 중 하나 양근에 찍어주시고 그래프는 지금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셔야 될 겁니다. 이게 3차 함수 지금 fx인 거예요. 그럼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럼 0에서의 접선을 딱 그려보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이 접선과 fx가 만나는 점 중에서
0이 아닌 점을 A라고 하자 이거니까 여기를 A라고 잡아야겠네. 요 점을. 이해되죠? 그리고 이 점 A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그럼 여기서 이렇게 X축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가 B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OB를 지름으로 하는 이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A라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원 위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OB가 이렇게 찍히는 건데 요 원 위에 A가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원주각의 크기가 90도인 이런 삼각형의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럼 그래프를 좀 이쁘게 다시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0하고 음근 하나 지나면서 0하고 음근 하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고 양의 실근 하나 갖는 이런 3차 함수 그려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0에서의 접선을 그린 겁니다. 그럼 0에서 0 말고 나머지 한 점을 A라고 한다면 여기가 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야겠지. 90도가 되게끔 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각도가. 그럼 여기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B. 그러면 OAB의 각도가 90도가 된 거. 맞죠?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90도가 완성이 됐는데 우리 변곡점에 대한 성질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은 fx랑 지금 0,0에서의 접선이니까 y는 mx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y는 mx에서 y는 fx를 빼보자.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지?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은 0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에다가 n-2의 x거든요. 그럼 요 그래프는 0에서는 무슨 근을? 중근을 갖고 그리고 이 A에서 이 A라는 점에서 실근을 하나 갖는 요런 그래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변곡점에 대한 성질을 좀 이용을 해보시면은 여기 변곡점이 있겠죠? 3차 함수니까. 그럼 이 변곡점이랑 X축이랑 만나는 점과 이 극대점이랑 변곡점이랑 만나는 점 이게 OA를 몇 등분한다? 총 3등분을 하는 거 우리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이 변곡점이 만약에 이걸 구해보면은 그거에 OA의 길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A의 좌표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텐데 요 녀석을 미분해 보시면 얘를 gx라고 해보자. 요 그래프도 gx라고 해보고 그럼 g2'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g'x 같은 경우는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n-2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해 주시면 g2'x는 6x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그럼 요게 0이 되는 값이 바로 변곡점이니까 x는 얼마죠? 3분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요 길이가 3분의 a인 거니까 요 길이는 3배에서 a가 돼야겠네. 그지? 그러니까 OA의 a 좌표, 요 a 좌표는 x 좌표가 a가 되는 거야. 그럼 y 좌표도 구해볼까? y 좌표는 fa 값이니까 fa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2a니까 a, 2a가 돼야겠네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보자.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소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요 길이는 a고 요 길이는 2a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2야. 그럼 요 접선의 요거랑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 녀석의 기울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는 2고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 증가량이 얼마가 돼야겠어? 이거 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네. 그지? 직각 이등변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OA와 AB의 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A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F'A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F'A를 계산해 보면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a제곱은 2분의 5가 돼야겠죠? 그러므로 a의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5가 돼야겠네요. 여기까지 써주시고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변의 길이는 루트 5a란 말이지. 피타고라스를 써주시면 여기도 그럼 루트 5a겠죠? 이등변이니까. 그럼 루트 5a랑 루트 5a니까 5a 곱하기 ab의 곱이라는 거는 루트 5a의 제곱이 될 거고 요 계산해 보시면 5a 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5 곱하기 2분의 5가 돼야겠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가 2a고 a고 기울기가 접선이니까 90도. 그러면 1분의 2랑 9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맞고요. 여기가 2a고 여기가 a고 이거 쌤이 지금 잘못했구나. 이거 4a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a가 돼야겠네. 쏘리. 그럼 얘는 4a 제곱 더하기 16a 제곱이니까 여기는 루트 20a가 돼야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구해보자. 루트 5a랑 루트 20a랑 곱해서 그게 답이죠? 그럼 얘는 100, 루트 100이니까 10 곱하기 a 제곱이네.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10 곱하기 2분의 5가 될 거고 계산해 보시면 25가 나와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 보시면 똑같이 또 분리된 20번처럼 분리된 함수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해보자. x축 그려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6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그럼 요 녀석은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빼기 9 이렇게 되겠지, 그지? 즉 3, 플러스구나, 3,9에서 꼭지점을 갖는 위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3,9를 찍어야 되니까 x가 여기가 0이고 3은 딱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데 3,9를 딱 찍어주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2차 함수는 완성. 0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7이 나오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된 fx인 거야, 그지? 이렇게. 여기 이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a로그 4에 x 빼기 5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 6을 집어넣으시면 로그 4의 1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 함수인 거야. 연속 함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의 값이 0보다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증가함수로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닫힌 구간 t-1부터 t 플러스 1까지 요 녀석에 대해서 이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지. 근데 시작점이 얼마냐면은 t가 0일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똑같은 t축을 그린 다음에 비교해서 한번 쌤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t축을 두고 그럼 t는 0부터 집어넣는 거니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오른쪽에다 써보자. t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으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일까? 대입해 보시면은 5가 되겠죠? 1,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대값 바로 얼마죠? 5가 지켜져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좌표가 1일 때 여기에서는 t의 좌표는 0에서 시작인 거예요. t의 좌표는 0에서 시작이고 여기서 최대값은 5니까 그대로 5에다 찍어 주셔야겠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t가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보자. 0보다 크면 어디까지 클까? 3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3보다 작다고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최대값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야? x에다 2를 넣으면 최대값이잖아. 그러니까 2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t가. 그럼 그 범위 내는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이렇게. 이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지? 그럼 이 사이의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계속 뭐로 교체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최대값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 쭉 이렇게 해서 세로선을 그어주고 t가 얼마일 때까지? 2까지. 얘는 최대값이 계속해서 교체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f3 최대값이 9인 요 지점까지 계속해서 최대값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2차 함수처럼 그려지겠지, 그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최대값이 9까지 찍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서부터는 t가 2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최대값을 언제까지 갔지? t-1이 3이 될 때까지 갔겠죠, 그죠? 그럼 t가 언제까지? 4일 때까지. 두 번째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2에서 4까지는요. 이 3의 값을 계속 가져요. 그죠? 3의 값을 최대값을 계속 갖기 때문에 똑같이 유지가 될 겁니다. 최대값을 계속 갖기 때문에 t가 4까지는 계속해서 그려질 거다.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이후서부터는 t가 4보다 클 때부터는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거야. 내려가는 게 갱신이 되는 거지. 어디까지 갱신될까? 일단 5가 되는 지점이 어디죠? y가 5가 되는 지점이. 요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요 x좌표는 똑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5겠죠? 그래서 t 플러스 1이 5가 되는 좌표. t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럼 4인 순간에 그냥 바로 최소값이 갱신이 돼야겠네? 잠깐만. t가 4일 때. t가 4면은 여기 최대값이니까 4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럼 이 최대값을 언제까지 갔는지 생각해보자. 그럼 t-1이 5가 될 때를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럼 t는 6일 때 최소 여기 5까지 갱신이 되겠네요. 그럼 4에서 6까지 요거 잠깐 지워보자. 4에서 6까지 이렇게 또 세로선을 그어줘야겠죠? 갱신이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가겠지, 그지? 5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GT 그래프의 최소값이 5니까 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더 내려가면 안 돼. 그럼 쌤이 지금 t가 6까지 그린 거예요. t가 6까지. 그럼 t가 6일 때는 사실 어디도 반영이 되는 거지? t가 6일 때는? t가 6일 때는 범위가 닫힌 구간을 한번 식으로 써볼까? t가 6일 때는 5에서부터 7까지니까 사실 얘가 5는 여기고 그 다음에 7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 사이의 그래프를 지금 봐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축이 움직이는 순간 최대값이 더 내려가죠.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최대값이 내려간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가 최대값이 5여서 계속해서 그래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t의 값이 조금이라도 커져버리면 최대값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냐면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얘가 될 수도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더 작기 때문에 5보다는 더 작은 값으로 찍혀지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7일 때 이 y값이 그대로 5가 되도록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 함수가. 그래야 최소값이 5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t가 6일 때 5부터 7까지인데 둘 다 최대값이 얼마죠? 둘 다 5죠. 그럼 얘가 조금이라도 커져도 어때? 요렇게 그려지잖아. 자 봐봐. 요렇게 그려지지, 그지? 그럼 최대값이 다시 갱신돼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머지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이 우리는 저 a 로그 4에 x-5라는 값이 요 식이 몇 콤마 몇을 지나면 되더라? x가 7일 때 5를 지나면 되더라.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5는 a 로그 4에 2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a가 5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a가 얼마일 때? 10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